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0돌 즈음에서 16일 외국의 정당 인사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튜니지 미래흐름당 중앙위원회와 적도균의 민주당 전국이사회 송원 로렌소 에도 몬소이 앙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 동지는 황주군, 연탄군, 소흥군, 신기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을 알곡증산 성과로 받도록 할 일념 안고 당면한 농사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만나 영농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회했습니다. 밀, 보리를 비롯한 앞그루 작물들의 수확 시기에 들어선 데 맞게 여문열과 기상조건 등을 잘 고려해서 지역별로 가을고지조기를 바로 정하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제때 호실 없이 고도들이며 나달 건조와 보관을 잘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논뼈들의 품종별, 포존별 생육 상태를 잘 알고 논물 대기와 영양액 시비를 비롯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 속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선진적인 영농 방법과 기술들을 적극 도입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농업지도기관들에서 올해 올곡식 농사에서의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해서 다음에 밀보리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전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세우고 착실히 실행하며 특히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들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동지는 농업부문에서 농작물 생산 면적이 늘어나는 데 맞게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며 해당 지역과 단위의 실정을 잘 타산해서 농업근로자들의 생산 요리를 고조시키고 경영관리를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애국 영향 조직인 히즈볼라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집중적인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서 히즈볼라흐의 고위 야전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12일 히즈볼라흐는 17차례의 반이스라엘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수공장과 군 지휘부, 항공 감시소 등에 약 250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이어 13일에도 히즈볼라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사일 및 무인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국의 귀주성 남부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여러 향진에서 3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그로 인해서 도로들이 파괴되고 9개 촌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1040여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띠르키예에서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13일 기상기관은 지난 시기에 비해 6월 기온이 급격히 높아져 올해의 때이르게 고온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나라의 서부 지역에서도 고온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최근 주목되는 양호 발전 동향을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몬바다 양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몬바다 양호의 우점은
물고기 배설물에 의한 바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물고기 생육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몬바다 양어장은 육지에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조건으로 해서 원격 조정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몬바다 양어를 하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때문에 높은 수압에 의해 물고기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한 몬바다는 바다 흐름, 서금기, 물온도 등의 변화가 적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물고기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지 제한이 없고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몬바다 양어는 지금 양어 부문에서 실리 있는 양어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부문에서 여러 가지 녹색 건재들이 많이 개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장의 얇은 나무판들을 풀로 붙여 압착한 목재입니다. 이렇게 만든 목재는 일반 목재보다 훨씬 견고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재는 저립식 건물이나 낮은 층의 건물을 세우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버섯의 균 실체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건설 재료입니다. 균 실체는 버섯의 실 모양 뿌리로서 단단하고 물과 불에 대한 저항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100% 생물 분해되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건설 재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균 실체 재료를 3D 인쇄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은 형태가 자연적이면서도 독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적인 목재 가공 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목재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면서 목재를 보다 정밀하고 견고하게 가공해서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해에 100만立方미터의 본목을 가공해서 규격화된 견고한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재 선별과 절단, 압착을 비롯한 모든 작업 공정은 숫자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기업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자재나 에너지의 소요량을 최적화하면서도 제품의 실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목재 선별을 구체적으로 하는 한편 기계들의 작업 정밀도를 높여 절단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의 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기업 관리 체계는 자재 소모량을 줄이면서도 생산 효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보다 광범위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남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이렇게 43.7mm였는데 이것은 평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고 지난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의 강수량을 지역별로 봐도 올해의 강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의 여러 지역,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 달 동안에 30mm도 안 되는 매우 적은 비가 내려서 현재 가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지역들에서 가물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 원인과 또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실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자주 비가 내렸지만 남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상 상태가 앞으로 6월 20일경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로 해서 20일까지 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들에서
개날이 위주로 되면서 기온이 높고 특히 강원도,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논비오가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해가림 모자나 양산, 눈보호 안경 등으로 햇빛 복사율과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노인들과 같이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낮 시간이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남부 내륙과 동해안 충부의 일부 지역에선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되므로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개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개수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개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개수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의개수나 새벽과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19일과 20일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9일이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